임원만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플러스 물품구매 피해자 전단체 피해자 비대위 황인성 고문님 오셨습니다. 이해동 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회원 피해자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회생법원이 알면서도 기간 연장 회생기간 연장을 받아줬어요. 저희는 지금 제가 오늘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회도 속이고 있구나, 국민을. 그리고 회생기획안에 대해서 홈플러스 MBK도 국민을 속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월 13일 날 MBK가 홈플러스에 회생기획안 연장을 위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뭐냐면 유암코가 회생절차에 참여해서 제3자 관리를 지정하고 대주주 지위를 유암코가 인수하고 추가 자금 지원을 유암코가 1,000억을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채권자 메리츠 즉 그룹을 얘기하는 거겠죠. 메리츠를 통해서 1,000억 원 대출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 MBK는 이를 위해서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안이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회생법원에 뭐라고 보냈냐면요,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 민주당 태스크포스가 정부와 정부기관과 협의해서 연합자산관리 유암코 얘기하죠. 유암코의 주주수개가 끝나면 유암코를 통해서 회생기획을 잘 진행할 거다 라는 공문을 회생법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홈플러스가 회생법원에 구조조정 혁신안에 대해서 기간 연장 해달라고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치 유암코가 회생법원을 회생계획을 주도할 것처럼 보내왔고 법원도 그렇게 현혹되도록 만들어 놓고 2월 27일 연합자산관리 유암코에서 홈플러스에 보내는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단 자문해 줍시다. 자문. 그리고 우리가 무슨 투자하거나 이런 거 안 하겠다. 너희가 회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조사는 해주겠다. 그게 곧 회생계획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라는 공문을 2월 27일 날 보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국회와 홈플러스가 했던 얘기가 MBK가 했던 얘기가 말짱 거짓말이고 허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암코 참여 계획이 전혀 없어. 그래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면서 회생법원에 입다이 서류를 보내서 마치 언론에다가는 유암코가 들어올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3월 3일 날 회생계획안이 기간 연장한다고 하면서 유암코가 들어올 것처럼 했지만 유암코는 경영정상화 TFT만 참여한다고 그 이후에 언론에 나왔는데 사실은 3월 3일 연장하기 전에 2월 27일 날 이미 법원에 알 수 있게끔 홈플러스에 보냈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홈플러스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기본적인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와 정부와 홈플러스 MBK와 모두가 회생기간을 연장해서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회생법원이 3월 4일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암코 얘기는 싹 빠지고 MBK가 1,000억을 대출해 주는데 회생계획 폐지되면 1,000억 상환 청구권
포기했다고 했다. 그래서 기간 연장하겠다. 익스프레스 팔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자금 출연할 수 있으니까 회생기간 한번 연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한코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조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현재 있는 김광일이가 계속 법정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달 연장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4개월, 올해 9월까지 꾸준하게 홈플러스 김광일이가 주도해서 홈플러스 경영관리하고 GIP 대출 많이 받아서 중환자한테 연명치료하면서 망해먹을 때까지 다 망해먹고 MBK와 GIP 대출 받아서 저희 돈 가지고 다 빼먹고 막판에 저희 돈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 안에 내용의 행간의 의미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장에게 묻습니다. 회생법원장은 알면서도 수많은 다수의 국민 피해자들을 이렇게 피눈물 흘리고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장 이 회생계획은 폐기하고 차라리 청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홈플러스가 살아남들 또 다른 파산 청산의 위기가 올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국회가 지난주에도 메리츠증권, 메리츠그룹에 GIP 대출하라고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도 이제는 저희 전단체 피해자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피눈물에 대해서는 이제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의 GIP 대출을 메리츠가 신청하는 그 순간에 기자님에게서 써주십시오. 신청하는 순간에 저희는 메리츠 그룹에 가처분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그룹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겁니다. 절대 GIP 대출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과 행동을 취할 것을 분명히 경고해 드립니다. GIP 대출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제출하는 의견서와 진정서에도 GIP 대출은 김병주와 MBK가 했던 1,000억 원을 상한선으로 캡을 씌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DIP는 뎁터인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뎁터인 포지션이라고 해서 현재 회생을 들어갈 경우에 현 경영진이 회사 상태를 가장 잘 아니까 직접 경영하면서 회생하라는 제도입니다. DIP라는 건데 그 DIP를 운영하다가 보면 자금이 필요한데 모든 채무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자금을 융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대 주주가 주주 증여하든가 아니면 추가 자본 출자한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방식이 가장 고약하고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리해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출을 안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회생 방안입니다. 그래서 DIP 금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어쩐 일인지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GIP 금융 대출만이 가장 좋은 방식인 것처럼 잘못 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김병주가 500억 대출한 것은 바로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거를 홈플러스에 증여하던 방식으로 대출한 겁니다. 왜 그걸 계속 못한다는 겁니까? MBK가 최대 주주로서 그 방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GIP 대출만이 가장 좋은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고 채권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목을 조르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타당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서두 발언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MBK나 메리츠가
추가적인 JRP 대출 받는 순간 저희는 대출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률적 검토를 이미 다 끝내놨습니다. 나오는 순간에 바로 들어가서 MBK나 메리츠 금융그룹에 직접 타격이 되는 모든 세상을 동원할 것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보도대로 기자회견을 짧게 낭독하고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